만납니다. 외신들은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북핵과 사드, 회담 의제 하나하나도 우리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플로리다 공항에 도착했고 곧 공식 환영 만찬이 시작됩니다. 현화섭 특파원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부부와 트럼프 미국 대통령 부부가 플로리다의 판비치에 연이어 도착했습니다. 두 정상은 트럼프 대통령 소유인 마랄라고 리조트에서 티타임을 갖고 양국의 강요를 소개하는 것으로 1박 2일간의 정상회담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두 정상은 이어 오늘 저녁 공식 만찬에서 북핵과 무역 불균형, 경제협력과 남중국해 문제 등의 의제를 본격 논의합니다. 트럼프는 플로리다로 가는 전용기에서도 중국이 대북 압박을 강화하지 않는다면 미국이 독자적으로 행동하겠다면서 북핵 문제 해결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And we're hopeful that China will find ways to exercise influence over North Korea's actions to dismantle their nuclear weapons and their missile technology programs. 백악관 역시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의 기업과 기관을 겨냥한 제재, 세컨더리 보이콧이 의제임을 분명히 하며 중국을 압박했습니다. 트럼프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통화에서 북핵 해결을 위한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고 밝혀 대북 군사행동 가능성까지 시사했습니다. 반면 시진핑 주석은 미측의 압박에 맞서 북핵 해결을 위한 대화와 협상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상 북핵談판이 될 이번 미중 정상회담의 향배를 가늠하기가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현원섭입니다. 이런 가운데 유럽연합은 북한에 대한 독자적인 추가 제재안을 내놨습니다. 특히 화학물 제조 관련 대북 투자를 금지해서 김정남 암살에 사용됐던 VX 가스 공격 가능성을 차단하려 한 부분이 눈에 띕니다. 런던에서 박상규 특파원입니다. 유럽연합이 현지 시간 6일 북한에 대한 독자적인 추가 제재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유럽연합 28개 회원국의 대북 투자 금지 분야를 확대했습니다. 핵과 탄도미사일 관련 산업은 물론 재래식 무기 관련 산업과 금속공학, 금속 세공, 항공 우주 분야까지 투자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컴퓨터 서비스와 광업, 화학물 제조업, 정유업 관련 서비스도 북한 사람이나 단체에 제공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화학물 제조업이 제재 대상에 포함된 것은 김정남 암살에 신경작용제 VX가 사용된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연합은 이와 함께 북한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한 책임자 4명을 제재 명단에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은 북한의 잇따른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가 국제평화와 지역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라는 점을 고려해 추가 대북 제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와 대화에 나설 것과 함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핵 프로그램을 폐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도 지난 5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하게 규탄하는 언론 성명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런던에서 MBC 뉴스 박상규입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오는 16일 방한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함께 북핵과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한 공조 방안을 논의한다고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오늘부터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에서 논의한 내용과 대북 정책에 대한 미국 정부의 의견을 황 권한대행에게 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앞서 오는 10일에는 북핵 6자 회담 중국 측 수석 대표인 우다웨이 한반도 사무특별대표가 방한해 우리 측 6자 회담 수석 대표와 각 대선 후보 캠프 관계자들을 만나 북한의 핵 미사일 관련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북한과 혹여 전면전이라도 벌어지면 우리 군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이런 기밀을 담은 작게 5027이 유출됐을 때 그거 옛날 작전이다, 바꿔서 이제 문제 없다 했는데 그 바꿨다는 작게 5015까지 유출됐습니다. 김정호 기자입니다. 군 내부 전산망 해킹 사건을 수사 중인 군 당국이 한미연합군의 군사작전 계획이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가운데는 2015년 한미 양국이 서명한 작전계획 5015도 포함됐습니다. 2급 비밀인 작계 5015는 북한과의 국지전 대비는 물론 전면전 때 선제 타격과 적 지휘부 제거를 위한 부대 배치 계획 등을 담고 있는 최신 작전 계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작계 5015가 적용되면서 기존의 작계 5027은 폐기됐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예전 작계인 5027은 유출이 돼도 피해가 크지 않지만 작계 5015는
설사 일부가 유출됐다 해도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어느 정도 유출됐는지 파악조차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군 당국이 북한으로 지목한 해킹 세력들은 한국군의 군사작전을 총지휘하는 합참내 작전본부 장교들의 PC를 집중적으로 노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방통합데이터센터의 부실 관리로 악성 코드가 군 내부망을 감염시킨 상황에서 장교들이 기밀을 다룰 때 내 외부망을 분리하는 규정조차 지키지 않아 업무 PC가 무방비로 노출됐다는 설명입니다. 초유의 군 내부 전산망 해킹 사건 수사는 합참과 국군 사이버사령부는 물론 보안 업무를 맡는 기무사령부 등을 대상으로 7개월째 전방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정호입니다. 검찰이 어제 서울구치소를 찾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출장 조사를 벌였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와 관련해 검찰은 오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합니다. 박철현 기자입니다. 오전 11시쯤 검찰 수사팀이 탄 차량이 서울구치소 정문을 통과합니다. 수사팀은 간단한 준비를 마치고 곧바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신문을 시작했습니다. 지난달 31일 박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후 이틀 만에 재개된 두 번째 구치소 출장 조사입니다. 지난번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한웅재 부장검사와 지원검사 그리고 여성 수사관이 투입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유영아 변호사가 입회했습니다. 검찰은 뇌물수수 혐의와 함께 구속영장에 기재된 13가지 혐의를 하나하나 되짚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이 부인해온 최순실 씨와의 뇌물 공범 혐의 입증에 주력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오늘 오전 9시 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합니다. 지난해 박 전 대통령과의 독대 당시 오간 대화 내용과 미르와 K스포츠재단 출연금의 대가성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또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추가로 냈다가 돌려받은 이유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검찰은 다음 주까지 조사를 마무리하고 대선 공식 선거운동 개시일인 17일 이전에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박철현입니다. 우병우 전 수석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16시간이 넘는 고강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우 전 수석은 검찰에 출석하며 박 전 대통령과 관련해 참담한 심경이라고 밝혔습니다. 김태윤 기자입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6시간 40분 동안의 고강도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우 전 수석은 검찰 청사를 빠져나가며 성실히 조사받고 설명드렸다고 말한 뒤 취재진들에게는 고생 많았다는 말도 남겼습니다. 어제 오전 검찰 출석 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에 대해 참담한 심경을 드러냈습니다. 대통령 관련해서 참으로 가슴 아프고 참담한 그런 심경입니다. 앞서 특검은 최순실 씨의 국정 개입을 묵인한 혐의와 공무원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 국회 청문회 위증 등 8가지 혐의를 적용해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습니다. 이후 특검의 수사를 넘겨받은 검찰은 50여 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보강조사를 벌였습니다. 세월호 수사 과정에 외압을 행사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당시 수사 검사들을 조사했고 지난해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이 대한체육회 감찰을 계획한 것이 최순실 씨의 이권 개입을 지원하려던 것은 아닌지도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우 전 수석 가족회사인 정강의 자금 유용 의혹과 경기도 화성 땅 차명 보유 의혹 등 개인과 가족 비리 혐의까지 더해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조사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태현입니다. 문학의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의 첫 재판이 어제 진행됐는데요. 두 사람은 특검의 기소가 편견과 오해에서 비롯됐다고 밝혔습니다. 박윤수 기자입니다.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이 호송차를 타고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수의 대신 검은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김 전 실장은 흰 마스크를 쓴 채 법정으로 향했고 조 전 장관은 화장기가 없는 다소 야윈 모습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른바 문학의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리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전 실장 측 변호인은 특검의 주장은 몇 가지 잘못된 편견에서 나온다며 국가 보조금을 주지 않는다고 해서 예술활동을 침해한 것인지는 생각해야 할 부분이라고 변론했습니다. 조 전 장관 측도 정무수석실 소속 직원이 블랙리스트 업무에 협조했다고 해서 당시 정무수석인 피고인이 당연히 알고 가담했겠지라는 추측으로 이어지는 것은 오해라고 주장했습니다.
어제 재판에는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이 증인으로 나섰습니다. 법정에서 김 전 실장 측과 신경전을 벌인 유 전 장관은 김 전 실장에 대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신뢰가 커서 블랙리스트 등의 정책 기조가 바뀌지 않을 것으로 확신했다고 증언했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진짜 그따위 소리 하려면 우리는 이명박한테 쏘갔어요. 너 누이 말하잖아요. 이명박.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보수 애국 진영에서 서울시청 앞에서 매일 데모할 때 그때 대통령 선거가 있을 때 어땠습니까? 그 유세를 다니다가 그래도 표는 아까우니까 와가지고는 무대에 올라오지도 않고 밑에서 파이프 손 흔들며 가는 걸 갖다가 위에서 그 주최자가 뭐라 하는 줄 압니까? 아 저거 좌파를 갖다가 좌익들을 자극해가지고 표를 잃지 않도록 그 표를 위해서 그렇다고 웃기는 소리가 그 단상에도 못 올라오는 그놈 인간입니까? 그래 그걸 믿고 그래 했다가 그리고 그 다음 그 자들이 어떤 짓을 했습니까? 아니 김대중을 갖다 국장 치러주니까 그때는 말 못하고 있던 분들이 한 달쯤 뒤니까 전부 민심이 폭발 안 했습니까? 그래서 전국 수레 주요도시 광역시를 갖다가 찾아다니면서 대구에서는 그냥 무대가 낡은 시민회관 무대가 무너질까 싶어서 거기 다 시민 청중들 내려다 보내고 이랬는데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는 시군구로 간다고 공포해놓고는 뭘 지약을 먹는지 뭘 먹었는지 그냥 싹 들어가가지고 이제 방학이라고 2달 동안 쉬었습니다. 그땐 이명박을 탄핵했어야 되는 겁니다. 진짜 이명박을 그때 탄핵했더라면 우리가 이 꼴을 안다면 김대중을 갖다가 국민력이 무너졌을 때 우리가 탄핵을 했더라면 이 꼴이 안 나는 겁니다. 가짜 지도자다. 여러분 신문가에 속지 마십시오. 신문을 욕할 때는 안 되고 그러니까 신문에다가 광고를 내가지고 서바이벌 하는 거 그거 옛날에 기업인 이영수 회장이 제이슨 이영순 회장이 제일 처음에 한 겁니다. 그걸 갖다가 아이디를 싹 빌려가지고 그래 안보파이 계속하고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냉철해야 됩니다. 민정당의 노태우 후보는 오늘 전라북도 군산에서 사제 폭발물과 화염병 속에서 유세를 강행했으나 전주에서는 폭력행위로 예정했던 유세를 갖지 못했습니다. 사제 폭발물까지 터진 폭력 현장은 마치 야전장을 방불케 할 만큼 격렬하고 무질서했습니다. 정치부 김석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정당의 노태우 후보는 오늘 오전 전라북도 군산시 구군산교대 흥남 캠퍼스에서 경호원과 기자 등이 중경상을 입는 불상사 속에 치러진 유세를 통해 지역 감정의 타파와 국민 대화합을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노태우 후보의 유세가 진행되는 동안 청중들 속에서는 반대 시위가 벌어져 소란스러운 분위기가 계속됐으며 노 후보가 연설을 끝내고 유세장을 떠나는 순간 무게차 행리를 향해 종류를 알 수 없는 소형 사제 폭발물과 사과탄 벽돌 등이 날아들었습니다. 유세장을 빠져나오는 무게차 행리를 향해 이처럼 순식간에 벽돌과 강목, 사제 폭발물 등이 빗발치듯 날아들자 무게차에 타고 있던 10여 명의 경호원들은 투명 플라스틱 방패로 노 후보를 감싼 채 속도를 높여 군중 속을 빠져나갔습니다. 벽돌 등을 던지던 일부 청중들은 무게차 뒤를 따라 달려가면서 김대중을 연호하거나 돌을 계속 던졌으며 유세장 주변에 배치되어 있던 진압복 차림의 정병들이 이들 차단하고 최루탄을 쏘아 저지했습니다. 이 같은 소란으로 노 후보의 경호원 2명이 돌멩이와 벽돌 조각에 다리를 다쳐 중상을 입었으며 5명은 경상을 입었고 무게차를 호위하던 청년자원 봉사단원 3명이 머리에 중상을 입었습니다. 또한 노 후보의 무게차를 앞서가던 취재 차량에 벽돌 조각 등이 날아들어 서울신문 박상문 사진기자와 외신기자 1명이 부상했으며 코리아 헤럴드의 윤국한 정치부 기자는 사제 폭발물의 왼쪽 다리 부위 화상을 입었습니다. 부상사가 발생한 현장 주변에는 여러 발의 사제 폭발물이 터지는 폭음과 최루가스에 뒤덮여 군중들은 이를 피해 달아나느라 혼란이 일어났으며 청년들 속에서 길이 30cm가량의 흉기를 소지한 청년이 경찰에 연행되기도 했습니다. 노태우 후보는 이 같은 부상사 속에 치러진 군산 유세에 이어 오늘 오후 전주에 도착해 전주 신역 앞 광장에서 오후 2시 반부터 유세를 가질 예정이었으나 수천 명의 대학생들이 연단을 향해 돌과 화염병을 던지며 대회를 방해하는 바람에 유세장에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학생들과 일부 청중들의 이 같은 폭력 행사로 유세가 열리기 전에 진행되고 있던 연예 프로가 중단됐으며 광장에 모여있던 수만 명의 청중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대회 주최 측은 학생들을 통해 폭력 행사 자제를 호소했으나 학생들의 폭력이 계속되자 근처에 대기하고 있던 경찰이 최루탄을 발사해 시위 저지에 나섰습니다. 학생들은 그러나 여가 광장 풍길에서 경찰과 대항해 김대중을 연호하며 돌과 화염병을 계속 던지면서 일진일퇴의 공방전을 벌였으며 이 같은 소란 속에 전주 출신 임방현 의원과
조남조 의원, 이대순 원내총무가 차례로 나서서 학생들의 자제를 호소하고 이 같은 폭력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노태우 후보에게 승리를 안겨줄 것을 강력히 호소했습니다. 사랑하는 당대 여러분, 사랑하는 당대 여러분, 가져가십시오. 시위군중들은 경찰이 최루탄을 발사하자 유세장 입구에 세워져 있던 공명선거 광고탑과 피켓 유인물 등을 모아 곳곳에서 불을 질렀으며 전주 역전 파출소를 습격해 기물을 파손했습니다. 또한 이들 시위군중들은 도로변에 설치된 확성기를 떼어내 파괴하며 3시간 동안 격렬한 시위를 벌인 뒤 노 후보가 묵고 있던 전주 쿠아 호텔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시내에서 화염병을 던지는 등 산발적인 시위를 계속했습니다. MBC 뉴스 김석진입니다.